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이 경기도의 지금 이번 주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집값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이제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위험 경고를 굉장히 많이 날리고 있는데요. 자, 정부의 집값 고점에도 지금 주간 아파트값 역대급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지난 12일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조사에서 8월 셋째 주 16일 기준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 올랐다.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을 기록했던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가 한국감정원의 지금 이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거의 부동산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조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인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는 좀 이따 또 살펴볼 건데요. 하여튼 주간 아파트 값이 지금 계속 살펴보게 되면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팩트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폭이 높은 것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 관계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의 경우 대체적으로 거래활동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재건축 계획안 통과와 같이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재건축이나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요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서울 이 부동산 흐름을 말씀드릴 때, 자, 특히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자,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선도를 하고 있다,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이전에는 노도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저렴했던 오래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주변에서도 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지역들 또 가격폭도 굉장히 커졌고요. 자, 인천도 지금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개발 계획도 있고 입지하면은 좀 이 강남 3구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지역에서 지금 오래된 또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 또는 송파구에 또 이제 예를 들자면 엘스라든가 파크토리오라든가 등등의 이제 아파트 단지들 있죠. 그래서 이제 대단지면서 브랜드고, 자, 이제 학군도 괜찮고요. 그런 아파트들 단지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고 지금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뉴스를 잠깐 보게 되면 상승세 탄 인천. 자, 인천 정말 핫하디 핫한 지역이고요.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서울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움직이고요. 자, 인천이 안 움직이다가 이 괴리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벌어지다 보니까 또 따라가는 가격이 이제 키 맞추기 하는 현상도 좀 있었고요. 또 인천 지역 내에 개발 호재라든가 일자리 호재 또 교통 호재가 있어서 또 그 지역 쪽으로 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에 따라서 또 이제 투자 수요와 그 다음에 실수요자 지역 내 실수요자가 또 움직이다 보니까 또 최근까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인천인데요. 자,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집값 10억 시대 열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헤드라인이 실렸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인천 10억 넘어간 아파트 단지 꽤나 많고요. 지금 좀 오래됐습니다. 자, 오늘 저번 달 얘기가 아니라 최근에는 더 많아진 거예요. 지금 최근엔 더 많아졌다. 하여튼 집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시장, 과연 집값을 어떤 형식으로 잡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언제 시점에 이 집값이 안정화가 될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데요. 지금 아까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또 가격 상승이 많이 되고 있다. 최근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근데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좀 안 맞았어요. 예, 시장의 뭔가 상황과 좀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KB 국민은행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KB를 떠나서 이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 장난 아닙니다. 상승률이. 그동안은 왜
왜, 이 시장의 그 상승률을 반영을 못했을까?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일단 부동산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114, 국민은행,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이 있는데요. 일단 정권 말기가 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원에서 이 부동산 114라든가 국민은행 이 통계처 괴리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뭔가 메꾸려고 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다른 기관보다 급격하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인데요. 최근에 그 부동산 표본 그 조사 표본 수를 좀 늘렸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조사 표본 늘리자 집값이 껑충 뛰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통계 자료는 엉터리였다. 라는 걸 이제 스스로 입증하지 않았나라는 내용의 이제 뉴스가 실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35,000가구로 이제 2배로 늘렸다. 자, 서울 매매가 한 달 사이에 1억 8천 올랐다. 아, 장난 아니죠. 뭐 1억 8천. 자, 장난 아니게 오른 거예요. 일단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게 되면 정부는 그동안 축소 조사를 스스로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꼴이 됐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조사기간별 서울 아파트 월별 평균 매매가 추이를 보게 되면, 자, 6월달까지는 그 KB와 한국부동산원, 이 가격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달 들어서서 국민은행도 11억 5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게 되면, 자, 9억 원대에서 11억 원대로 그냥 껑충 뛰어버렸습니다. 자, 표본수가 이제 그 3만 5천 가구로 늘어나서 그렇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그 부동산원하고요, 국민은행, 자,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를 보게 되면, 자, 6월달에서 이제 7월달 넘어갈 때 KB 국민은행은 좀 이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 이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좀 일어났다. 자,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좀 신뢰할 수가 없다. 시장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동산 114라든가 또는 이 국민은행 자료가 그래도 한국부동산 자료보다는 좀 신뢰성이 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 정부와 여당에서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론의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정부가 이제 의도적으로 자, 집값 상승폭을 축소한다라는 의혹까지도 이제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마지못해 올해부터 이제 표본 확대 방안을 추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한국부동산원의 표본 확충은 그동안 정부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통계인 KB 통계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과소 집계된다는 지적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자, 전에 이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만 해도 KB 통계 효과는 그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집값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 통계보다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살펴봤던 이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자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지 그나마 KB 국민은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게 되면 실제로 호가나 실거래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는 오히려 민간의 자료가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나 시장에서 좀 그러니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지금 뭔가 그런 거를 인정하고 싶진 않았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지금 국정감사 이후로 지금 뭔가 집값 상승폭을 축소한다라는 의혹, 뭐 이와 관련해서도 뉴스도 많이 나왔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국부동산원도 표본을 늘렸고요. 늘리자마자 바로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폭등을. 자, 그래서 지금도 한국부동산 자료는 격동기에 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신뢰할 만한 자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 자, 경기도의 흐름 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서 특징 지역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좀 강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0.04포인트에서 지금 0.65포인트 굉장히 큰 폭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색깔이 진해지고 있습니다. 진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상승률이 좀 그러니까 좀 더 올라가고 있다, 상승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 큰 폭으로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영통구하고 이제 장안구가 주도하고 있고요. 자, 권성구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는 않고 지금 동안구가 앞서가고 만안구가 좀 뒤따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안산 같은 경우가 좀 특징적이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원구든 상록구든 분위기가 좋은데, 지금 단원구가 지금 뭐 전세가도 조금 치밀어 올리면서 지금 좀 상승 분위기가 또 심상치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 꾸준하게 보여주다가 좀 둔감되는 모습을 한 달 반 이상, 거의 한 2달 가까이 보여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에너지가 꺼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 인천이라든가 또는 아래쪽에 안산이라든가, 자, 위쪽에 이제 부천이라는 지역이 또 이제 강한 상승세, 그러니까 모습을 조금 보여주기 시작하기 위한 시동을 또 다시 재차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 지표를 보면서 이제 판단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여태까지 크게 좀 틀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안산 단원구, 자, 매매가도 지금 에너지가 살아있고, 전세 시장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안산 단원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뭐 화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동탄 신도시를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탄도 한 요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이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성 같은 경우에도 강한 모습인데, 전주 대비 이제 소폭 증감률은 줄었지만 에너지가 강한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오산이라는 지역이 지금 심상치가 않은데요. 자, 오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계속 강한 모습을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남쪽에서는 오산, 전에도 뭐 몇 번 계속 최근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군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포도 좀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다 라고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주도 군포는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좀 살아있는 지역인데,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 안산 단원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마감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특징 지역은 이제 안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안산에는 이 상록구와 단원구가 있는데, 단원구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쪽으로는 이제 시흥시고 굉장히 강한 그 에너지를 뿜다가 최근에 좀 약화는 됐지만 에너지가 아직까지 강하게 살아있는 지역이고요. 자,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수구죠. 연수구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특히 구축 아파트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건너편 쪽에 이 시흥시 정왕동, 자, 이쪽 일대에 보게 되면 백옷이라고 있습니다. 이 백옷 신도시도 지금 최근에 이 거래되는 가격대를 보게 되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화성인데요. 화성 쪽에 이제 뭐 그 화성 그린시티라든가 또는 안산 그 남단에 뭐 그랑시티 자이라는 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들도 지금 매매 효과가 굉장히 좋게 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주변이 다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군포시인데, 군포에는 3번 1기 신도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요 4호선이 지나가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요 라인들. 그래서 대암이역이라든가 이 일대에 좀 저평가되어 있던 아파트 단지들, 자,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하게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쪽 상록구 같은 경우에도 뭐 구축 아파트들 알아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 취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그런데 이전과는 좀 다른
다르게 가격 상승이 좀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도 지금 분위기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전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곳이 바로 이 안산의 단원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안산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데 지금 요게 서해선입니다. 이 서해선이 이제 한강 건너서까지 이제 연장될 계획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시흥 시청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월판선 지나가고요. 자, 서해선이 지나가는데 또 이쪽에 뭐가 지나가냐? 신안산선이 또 지나가게 됩니다. 자, 아래는 이제 수인분당선, 그 다음에 이제 그 4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KTX, 자, 인천발 KTX가 이제 이 초지역에 또 정차할 예정이고요. 자, 이쪽 일대 이제 신축 아파트가 또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몰려있기도 하고요. 또한 그 좀 오래된 아파트, 좀 재건축이 좀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들, 또는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가격도 올라가고는 있지만 주변 지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좀 저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안 올랐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이 좀 요 일대가 굉장히 불안해요. 자, 불안하다 보니까 전세가와 웬만한 구축 아파트 가격대가 또 비슷해지거든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거 전세를 살기보다는 그냥 내 집 마련을 할까?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자, 뭔가 그러니까 차익이라는 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법안이 하나 지금 백지화됐잖아요. 2년 실거주 의무. 자, 그래서 이쪽 일대가 지금 그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되게 되면 사실 이 백지화가 되기 이전에는 이쪽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왜? 투자 목적으로는 괜찮겠지만, 자, 실수요 목적으로 이쪽 일대에서 그 실거주 2년 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자, 실거주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빗장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투자자들이 또 이쪽 일대로 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최근에 구축 아파트들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됐을 거예요. 자, 구축 아파트도 상승을 하고요. 전세가도 좀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일대가 좀 상승 여지가 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축 아파트가 올라온 만큼 또 신축 아파트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초지역 일대의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이전과는 다르게 가격이 많이 올랐고, 자,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대장 아파트 밑으로는 뭔가 이 지역도 서열화가 진행되어 있겠죠. 자, 그런데 신축이나 역세권에 또는 뭔가 이 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잘 살펴보신다 그러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는데, 자, 그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임이 당분간 있지 않을까, 이 가을철에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지금 에너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오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자, 위쪽에는 이제 수원이고요. 아래로 가게 되면 이제 평택.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화성 동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일대가 지금 여기도 샌드위치죠. 예, 위아래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렴한 물건을 찾아서 실수요자가 또 이제 오기도 하고요. 또 지역 내 실수요자도 있고, 또 이제 그 외부의 투자자들도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이쪽 일대로 지금 관심을 많이 두고, 지금 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률이 장난이 아니었죠. 자, 하여튼 이쪽 일대를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팔봉 터널 개통으로 이제 동탄과의 그 접근성이 좋아지고요. 또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분당선 연장 호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매수인도 이제 서서히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오산시인데요. 자, 전세가가 이제 매매가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중소형 평형대로 매수세가 지금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 일대에 그 산업단지가 또 많아서 그 근로자라든가 또는 그 협력업체 관련 수요도 꾸준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일자리가 주변에 그래도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갈고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갈고동 몇 번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오산에. 자, 이쪽 일대가 이제 주택 가격이 좀 저렴한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일단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단지들. 자, 이 단지들을 지금 사람들이 찾아 나서고 있다. 그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 이제 서동과 이 갈고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산도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 내산미동이라든가 걸동이라든가 또는 이 부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움직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린 지가 한 2달? 석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이쪽 지역들도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조금 이 오산시 내에서도 좀 뭔가 외곽 지역 쪽으로 좀 저렴한 물건, 특히 요즘에 그 공시지가 1억 미만 취득세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서동과 갈고동 쪽으로 지금 그 1억 미만의 아파트 단지들을 좀 찾는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이 그 도시개발 사업이 돼요. 요렇게. 자, 요 모양적으로 한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바로 주변에 그 원동하고요. 자, 오산동 일대 이 아파트들 지금 이쪽 일대로 지금 매매가가 또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하여튼 이쪽 일대가 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자, 요 뒤편에 이제 부산동이죠. 이쪽이 부산동. 자, 그래서 부산동 일대와 이 우남동, 그 다음에 또 오산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동 일대가 이 오산의 그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수요, 지금 당장 가서, 자, 거주하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를 얻더라도 지금 수원이나 또는 동탄보다는 좀 저렴한, 자,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 지금 외부에서 또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외부에 그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들고 또 오는 외부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이 오산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특징 지역, 이 안산과 오산에 대해서 좀 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세가가 그 매매가에 육박하는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그 신축 아파트, 안산 같은 경우에 단원구에 그 신축 아파트 전세가가 주변에 구축 아파트하고 또 이제 전세가하고 또 비슷하거나 또 오히려 전세가가 또 비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 실수요자도 이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외부에서도 지금 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매매가도 상승을 하고 지금 최근에 전세가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그 수급 불균형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가도 꺾이지 않고 있는 이 두 지역 지금 한번 여러분들과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좀 맞추도록 하겠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좀 여러분들과 이 수도권만큼은 이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릴 텐데, 부동산은 항상 꾸준하게 관심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